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차례장입니다. 저녁 시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보고 있지만은 기타 또 우량주에 관심 있는 분들, 우량주, 그 우량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량주 중에 성장주, 이 성장주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데 성장주들이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주가가 거의 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뭐 한 25% 저항에서 뭐 30%, 많게는 50%까지 빠진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손절을 하고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지금 뭐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한번 들어주시고, 참고로 또 외국인들이 또 사기 시작한다는, 또 사는데 조용히 사는 거야. 조용히 현재 사일런트하게 사고 있어요. 지금 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뭐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바닥 아니냐, 이 바닥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달 연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그런 한숨을 키웠던 네이버 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연일 네이버에 대해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팔더니 이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주가 상승을 돕고 있는데, 그 증권가에서도 그 현 주가 수준을 바닥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바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매수를 추천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답니다. 힘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일날 그 네이버는 그 전일 대비했을 때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 올라서 29만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29만원. 29만원에 맞춰가지고 거래를 마쳤는데, 네이버 주가 보니까 뭐 장중에 마이너스 1.39%까지 기록을 해요.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제 사자, 바이, 갑자기 사자세가 이제 하방을 지지를 하는 거야. 지지를 하다 보니까, 네이버는, 지난달이죠. 27일부터, 요번 그 2일까지, 4거래일 연속, 보니까 상승 마감을 했네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다. 특히 이날은 지수가 1%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조리 약세로 장을 마친 그 상황인데, 그 와중에 네이버가 홀로 상승을 마감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끄는 거야. 또 이목을 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네이버만 오르면은 상당히 좀 이상하겠죠. 최근에 네이버 주가 상승세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52주 신저가를 연달아 경신을 해요. 52주 신저가.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약세를 계속 거듭해 왔어요. 그 네이버는 지난 5월에만 4번의 신저가를 갈아치웠고 26만 2,500원까지 내리기도 합니다. 26만 2,500원까지도 내리기도 했고, 올 초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달 종가 기준 했을 때 한 23% 정도 가까이 빠졌다. 많이 빠졌죠. 종가 기준. 기간을 더 넓혀서 보면은 지난해 그 7월이죠. 7월 기록한 고점 46만 5천원, 이것과 비교하면은 37% 넘게 빠진 거야. 37%나 빠지더라. 많이 빠졌습니다. 그 올해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서 그 장기화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뭐 위드 코로나 등 이런 겨박제가 이제 네이버 주가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발목을 잡았고, 또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죠. 여기 지난 3월 기준금리를 한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가지고 또 지난달 초죠. 0.5%포인트 인상을 결정을 해요. 결정을 했고, 금리가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를수록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그 기대, 이 기대는 낮아진다. 그런 겁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미래 가치는 기대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가치로 평가받는 그런 기술주의 경우에는 결국 불리할 수밖에 없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본격 열리면서 이제 네이버와 같은 그 플랫폼 업계에 그 전반에 보는 그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이 의구심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지난달 25일인데 그 네이버가 신저가를 경신한 데는 그 미국 소셜 미디어 그룹이 있어요. 스냅. 이 스냅이라고 있는데 이 스냅의 그 실적 경고 영향이 컸습니다. 실적 경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광고 시장이 막 침체될 수 있다. 그는 우려가 커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네이버는 올해 1분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발표도 합니다.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이버를 연일 사들이고 있어요.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는데 그 외국인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5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유지했고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한 1116억 정도 샀대요. 1116억 많이 샀죠. 그 하이닉스를 샀냐? 하이닉스는 한 1752억 샀고 LG 엔솔은 얼마 샀냐? 1194억 정도 샀습니다. 하여튼 네이버를 또 많이 샀다. 1116억. 그 증권가에서도 그래요. 그 네이버의 그 현 주가 수준을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그 광고하고 뭐 커머스 사업의 그 성장률 하락 추세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가 그 인건비하고 마케팅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의지를 내비친 만큼 뭔가 일부 비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어요. 가능할 것이다. 그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4월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는 인건비하고 마케팅비 등 그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건비, 마케팅비. 현재 그 네이버의 올해 예상 PBR이 어떻게 되냐? PBR이 이제 밸류에이션은 2배로 2배 상장 이후의 최저 수준인데 주가 수익 비율이죠. PR, 이 퍼가 지금 32배 정도로 코로나 발생한 시기 수준까지 낮아졌어요. 그 지난해 3분기 이후 그 지속 하락한 주가는 그 많은 우려가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를 다시 매수해야 할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모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투자네, 하나투자. 여기에서는 지금 매수해야 할 시기다, 구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스냅이 2020년 그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하여튼 네이버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우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추가 하락 시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증권사,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매수해야 한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는데 하여튼 네이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물렸을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잘 참고 견뎌내길 바래요.